뉴탐사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거의 8년째 일관되게 싸우고 계신 우리 변희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 매불쇼 수요 난장판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저와 변희재 대표가 참가했는데 그 최욱 앵커가 이 청담동 술자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로 판명된 거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께서 지난 2022년도에 국정감사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세게 반발하니까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뭔가 좀 또 보수 언론이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슨 허위 사실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세를 틈타 한동훈 장관이 강진구 뉴탐사 기자와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법 307조, 309조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또 1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외롭게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강진구 기자 정말 기자 정신을 끝까지 발휘해서 끝까지 취재하고 싸워서 이 당시에 그 청담동 술집이라고 하는 이하라는 술집의 주인 이마키란 분이죠. 근데 원래 이보경이란 분인데 이분이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에서 지난 7월에 패소 판결, 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청담동 술자리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판결문을 저도 우리 강진구 기자님 또 변희재 대표를 통해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언론에도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 강진구 기자님이 철저한 기자 정신으로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언론인의 자세로서 의혹을 또 알 걸 입장에서 하나하나 취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히 언론의 자유의 입장을 이렇게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재밌는 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현재까지 원고들이 경찰에 제공했다는 CCTV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때 CCTV에 다른 손님들이 왔고 실제로 이세상시 자유총연맹 전 회장이나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대에 CCTV를 보여주면 바로 입증이 될 텐데 왜 그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가? 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비서들에 의해서 일정표에 의해서 다 객관화되고 체크될 텐데 차량 CD라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도 다 해서 제출했으면 그때 알리바이가 바로 입증될 텐데 왜 제출하고 있지 않는지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이 강진구 이런 분들이 원고들 대통령 법무장관 및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한 판결을 해줬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건데 이런 논리라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사실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한 10억 손해배상 소송도 아마 같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오늘 김의겸 의원하고 이 방송 때문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김의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김의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했던 의혹을 제기한 발언이고 당연히 첼리스트 남자친구가 생생한 녹취록을 제시했으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의혹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내렸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검찰에 송치돼서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검찰인데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은 강진구 기자가 공동 피고가 돼서 지금 10억 손해배상을 한동훈 씨가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이 청담동 술자리부터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변 대표님의 장시호 김영철 그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키면서까지 정말 이 모두가 포기한
이 청담동 술자리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싸우고 계시는 강진구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네. 먼저 우리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영어의 몸으로 안타깝게 저희 이 시민들하고 이제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제 출소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요즘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출소 이후에 거의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뵙는데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이 청담동 술자리 방금 전에 얘기했죠. 모두가 포기했던 사건인데 최근에 저희가 승소를 했죠. 그리고 그 승소의 이제 의미를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또 당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는 전 진짜 돌이켜 보면 2022년 이제 11월 24일, 10월 24일이죠. 예,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공론화되고 난 뒤에 거의 지금 한 2년째 가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 청담동 술자리는 이 첫 방송 이후부터 이 철저하게 이 친윤 언론들과 검찰 권력 그리고 대통령 권력들이 일체가 돼서 이 가짜 뉴스로 만들기 공작이 시작이 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너무 일찍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가 이제 한 달 저희가 이 방송 보도하고 난 뒤에 사실은 첼리스트가 제대로 된 진실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무던히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촉을 했었는데 결국 한 달 만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대서특필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 대해서 그래도 응원을 해주던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뭐 언론들, 뭐 유튜버들조차도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저희 기자들이 제대로 면밀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일종의 민주 진보 조정에 민폐를 끼친 걸로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무척이나 그 부분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 첼리스트가 거짓말 했다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의 보도 실제로 경찰에 가서 첼리스트가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공개된 게 없습니다. 다들 조선일보 그 보도에 따라서 실제로 첼리스트가 그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걸로만 이제 믿고 있는 건데요. 이 첼리스트의 진술 하나로 이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덮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너무 많은 그걸 첼리스트가 그냥 거짓말을 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덮을 수는 없다. 최소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 그날의 행적을 밝히기 전까지 우리는 언론으로서 계속해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해가고 보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보도를 이어왔죠. 강진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모 씨 이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너무나 생생하단 말이죠. 자기가 그 30여 명이 왔고 거기 가서 동백 아가씨를 자기가 연주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 법무부 장관은 클래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핸델곡을 연주를 한번 해주기도 했고 뭐 이런 구체적인 거를 거짓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첼리스트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뭐 남자친구한테 뭐 알리바이를 속이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했으면 당연히 김우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취재할 가치가 있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언론에서 의무가 있는 것인데 두 번이나 영장이 청구된도 기각이 됐죠. 그렇죠. 그 가택 뭐 아니면 나중에 뭐 스토킹 막 이상한 걸 붙였는데 우리 강기구 기자님 대단해요. 좀 안 쫄렸어요? 이 영장 청구 두 번이나 했을 때? 아니죠. 태어나서 사실 구속영장 청구되고 뭐 포토라인 쓰는 거는 저건 기자로서 취재는 많이 했지만 저 일이 내 일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까? 처음 써봤죠 저는. 제가 그 비교적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 해임되고 난 뒤에 길거리로 사실상 나온 이제 기자가 됐는데 뭐 기자로서는 훨씬 더 제가 그 제대로 된 기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 시대에 뭐 제대로 된 기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한 각오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봉지욱 기자님도 만났는데 참 봉지욱 기자님이나 우리 정말 이 강기구 기자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세창 씨가 다른 술집에서 이하가 아니라 디케인가요? 네. 어디 술집에서 술 먹은 걸 해주라고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게 밝혀졌다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담동 술자리가 워낙 이제 오래동안 돼가지고 이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여기 이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저희 보도는 이제 청담동 술자리에서 그 윤석열 한동훈이 변호사들하고 모인 가운데서 한 30명 정도 모인 가운데서 첼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 술을 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보도였고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이 우리 보도를 이제 흠잡는 그런 가장 그 많은 수단 중에 하나가 장소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의혹을 보도했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장소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근데 장소로 저희가 추적한 곳은 이제 그 이미키 씨 자수 이미키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이하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정말 특별한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오는 술자리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전에 듣고 오랜 동안 잠복 취재 끝에 첼리스트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특징과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키 씨 술집에서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에서 그걸 싹 다 뒤집었어요. 이하는 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술집이고 그 청담동에 있는 TK라고 하는 작은 술집에서 술을 먹었고 근데 그 술자리에는 뭐 윤석열 한동훈은 없고 첼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이세창과 그리고 일행 한 3명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술을 먹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경찰이 주장한 술집 장소는 TK, 저희가 좀 의심을 갖고 지목했던 술자리는 이하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엇갈린 주장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취재진이 한 일주일 전부터 아예 그 술집에 현장 취재를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잠입 취재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잠입 취재를 했는데 첫 번째 잠입 취재 때는 아마 그 취재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현장 취재를 하고 싶긴 했는데 저는 이미 너무 얼굴이 많이 노출이 돼서 다른 기자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 잠입 취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탐색전 성격도 있고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만 좀 제대로 된 취재가 가능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기초 취재 정도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가서 취재를 하는 와중에 이 취재진과 술자리 분이 서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좀 가까워 주면서 이 청담동 그러니까 그 TK에 있는 여사장님이 자기네가 갑작스럽게 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이후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자기네가 이 첼리스트가 와서 이세창이 술 먹은 자리로 지목이 되면서 기자들도 와서 와글와글 괴롭히고 너무
힘들었던 사정들을 인간적으로 토로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들을 저희한테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술 먹은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날은 자기는 기억도 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날 이세창이랑 같이 술 먹었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자기네 집 단골은 맞대는 거예요. 이세창도 가끔씩 자기네 집에 들리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탁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안 왔다. 그런데 왔다고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취재진들한테 얘기를 했고, 또 그런 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걸 보도하면 또 이 친윤 검찰들은 또 술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 그런 얘기를 좀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술자리 있고 난 그 다음 날 4시에 아주 정신이 말짱할 때 그 술집 여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녹취록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취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역시 한번 철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